한 장 마른 나뭇가지처럼. 그날 밤 그는 유부녀의 집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현관 센서등이 켜지자 하경민은 움찔했다.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망설였다. 아파트 복도에는 그의 숨소리만 메아리쳤다. 문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양지연이 아직 깨어있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을 때 지연의 얼굴에는 아무런 놀람도 없었다. 마치 이 순간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녀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다.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맑았다. 경민이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였다. 양지연의 남편이었다. 중풍으로 쓰러진 지 4년째 그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은 없었다. 기계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지연이 물었다. 경민은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벽시계가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지연은 매주 수요일 오후 집에서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는 노인복지센터로 향했다. 무료 음악치료 봉사였다. 은퇴한 음악교사들이 돌아가며 맡는 일이었고 지연은 3년째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치매 초기 어르신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동요를 따라 불렀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3번째 반복할 때였다. 복지센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회색 카디건에 베이지색 면바지,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눈에 띄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다. 어깨에는 낡은 기타 케이스를 메고 있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가 사회복지사에게 인사하며 빈자리에 앉았다. 지연은 반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했지만 눈길이 자꾸 그에게 갔다. 노래가 끝나자 복지사가 소개했다. 오늘부터 함께 하실 하경민 어르신이에요. 젊은 시절 밴드 활동도 하셨대요. 경민이 어색하게 손을 들어 인사했다. 지연도 가볍게 목례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지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을 다시 만난 것 같은. 음악 시간이 끝난 후 지연은 악보를 정리하고 있었다. 경민이 다가왔다. 반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오래 했거든요. 평생을. 전 기타만 좀 칩니다. 밴드라고 해봐야 대학 때 잠깐.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경민은 왔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불렀다. 가끔 기타를 꺼내 반주를 보태기도 했다. 지연의 피아노와 경민의 기타는 신기하게도 잘 어울렸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어느 수요일 음악 치료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우연히 함께 복지센터를 나서게 됐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이었지만 처음으로 단둘이 있게 된 순간이었다. 매번 버스 타고 오세요? 네. 집이 좀 멀어서요. 선생님은요? 전 지하철이에요. 여기 가까워서. 평범한 대화였다. 날씨 얘기, 복지센터 프로그램 얘기, 요즘 젊은이들 얘기. 하지만 지연은 오랜만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저귀에 대변을 봐놓고 있었다. 간병인이 퇴근한 후였다. 지연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남편을 씻기고 새 기저귀를 갈아줬다. 남편의 몸은 4년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한의사의 몸은 이제 앙상한 뼈만 남았다. 여보, 오늘도 복지센터 다녀왔어요. 음악치료 봉사 말이에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다. 그저 천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의사는 인지 능력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 들을 수는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계속 말을 걸어보라고 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오셨어요. 기타를 치시는데 말을 하다 말고 지연은 입을 다물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자신이 다른 남자 얘기를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지연은 오래간만에 거울을 들여다봤다. 66세, 주름진 얼굴, 흰머리, 처진 눈꺼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음악교사 시절엔 제법 곱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남편과 결혼한 지 40년? 시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병원 일 돕고 그러다 남편이 쓰러졌고 이제는 간병인이 되었다. 엄마 잘 지내시죠? 큰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미국에 사는 딸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안부를 물었다. 그럼 잘 지내지? 아빠는요? 늘 그대로야. 엄마도 좀 쉬셔야 해요. 요양병원도 알아보고.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통화를 끊고 지연은 부엌에 앉아 혼자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김치, 나물 몇 가지. 남편 것은 믹서에 갈아서 튜브로 넣어줘야 했다.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이 왔다.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복지센터에 도착했을 때 경민이 이미 와서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선생님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악보를 정리했다. 오늘은 가을 노래를 준비했다.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가을 편지, 단풍잎. 치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옛 노래들이었다. 이 노래들 참 오래됐죠. 경민이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 젊을 때 노래 들으니까 그때가 그립네요. 아,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아니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대화는 거기서 멈췄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늙어간다는 것, 과거를 그리워한다는 것, 현재가 버겁다는 것. 두 장 밤의 대화. 한 달 후 복지센터에서 1박 2일 가을 수련회를 기획했다.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근교 펜션으로 가는 프로그램이었다. 지연은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남편을 하루 종일 혼자 둘 수 없었다. 간병인 야간 특별 서비스 신청하면 돼요. 비용은 복지센터에서 지원해준대요. 사회복지사가 권했다. 지연은 망설이다가 결국 참가 신청을 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나 밤을 보내는 것이었다. 수련회 당일 버스 안에서 지연은 경민과 같은 조가 되었다. 5명씩 한 조를 이뤄 활동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같은 번호를 뽑은 것이다. 펜션에 도착해서도 같은 건물에 배정받았다. 물론 남녀 방은 따로였지만 첫날 프로그램은 단순했다. 산책, 레크리에이션, 저녁 식사, 캠프파이어. 지연은 오랜만에 일상을 벗어나 상쾌함을 느꼈다. 산속의 공기는 맑았고 단풍은 아름다웠다. 저녁 식사 후 캠프파이어가 시작됐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눴다. 경민이 기타를 들고 나왔다. 한 곡 들려드릴게요. 그가 부른 노래는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였다. 이제는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몰라 아득하기만 해. 가사가 가슴에 와닿았다. 서른이 아니라 60이 넘었지만 아니 그래서 더욱 그 상실감이 크게 느껴졌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 지연도 박수를 치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밤 10시가 넘어 모두 방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잠이 오지 않았다. 평소엔 남편 때문에 한밤중에도 두세 번씩 깼는데 오늘은 그럴 일이 없어서인지 오히려 더 잠이 안 왔다.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왔다. 펜션 앞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경민이었다. 잠이 안 오세요? 네. 선생님도요? 낯선 곳에서는 잠이 잘. 두 사람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전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갑자기 경민이 말했다. 아, 제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큰 상처를 줬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민이 계속했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40대 중반,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데 뭔가 허전했어요. 그 허전함을 잘못된 방법으로 채우려 했죠.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잃은 게 뭔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이들은 절 용서하지 않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바람이 불었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전 평생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번엔 지연이 말했다. 23세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부모님 모시고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음악교사 일도 남편이 개업하면서 그만뒀어요. 내 삶이 뭐였나 싶어요. 후회하세요? 모르겠어요. 후회인지 그리움인지 아쉬움인지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기 혹시 경민이 무언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뭐요? 아니에요. 그냥 이런 밤은 참 오랜만이네요.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저도요. 그때 경민의 손이 조심스럽게 지연의 손 위에 놓였다. 따뜻했다. 거칠고 딱딱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지연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전해졌다. 지연은 손을 빼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지 않아요. 전 선생님이 좋아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66년 인생에서 남편 말고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저도 경민 씨가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서로의 마음을. 늦은 나이에 이미 많은 것을 잃고 난 후에 다시 찾아온 이 감정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각자 방으로 돌아갔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손에는 아직도 경민의 온기가 남아있었다. 죄책감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집에 있을 남편 생각이 났다가 방금 전 경민의 눈빛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잠은 끝내 오지 않았다. 3장 흔들리는 마음. 수련회에서 돌아온 후 지연의 일상은 겉으로는 변한 게 없었다. 남편을 씻기고 밥을 먹이고 약을 먹이고 간병인이 오는 시간에 잠깐 장을 보러 나가고 저녁에는 혼자 TV를 보다가 잠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파문이 일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혹시 경민이 아닐까 하고 실제로 경민은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건강하세요. 복지센터에서 뵙겠습니다. 짧고 담백한 문자였지만 지연은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수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긴장됐다.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거울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다. 립스틱도 오랜만에 발랐다. 복지센터에서 경민을 만나면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일부러 거리를 뒀다. 다른 봉사자들의 눈이 있었고 무엇보다 지연 자신이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치료가 끝난 후 경민이 다가왔다.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연은 망설였다. 집에 가야 했다. 간병인이 5시까지만 있기로 했으니까. 30분만요. 경민의 눈빛이 간절했다. 지연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평일 오후라 손님이 별로 없었다.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날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경민이 먼저 말을 꺼냈다. 무슨 생각을요? 우리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지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다. 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결혼하신 분이고 전 이미 한번 실패한 사람이고 하지만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우습기도 하고
우습지 않아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전 남편이 쓰러진 후로, 아니 그 전부터 제가 여자라는 걸 잊고 살았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 엄마, 간병인 그런 역할만 하면서. 그런데 경민 씨를 만나고 나서 이상해요. 가슴이 뛰고 설레고. 이 나이에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젊음은 이미 지나갔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우리 친구로 지내면 어떨까요? 경민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친구요? 네. 가끔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그냥 친구로. 지연은 안도감과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다. 친구, 그게 맞는 것 같았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좋아요. 친구.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났다. 복지센터 봉사가 끝난 후 잠깐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 공원을 산책했다. 대화는 평범했다. 날씨, 건강, 자식들 이야기.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위안을 찾았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다. 젊었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어요. 지연이 말했다. 그러게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이제야 주변이 보이네요. 근데 이미 많이 늦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경민이 웃었다. 지연도 따라 웃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지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간병인이었다. 사모님, 선생님이 갑자기 경련을. 지연은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갈게요. 119 불렀어요? 네. 지금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고 지연은 당황한 얼굴로 경민을 봤다. 남편이. 병원에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택시 잡을게요. 병원까지 가는 내내 지연은 불안에 떨었다. 죄책감도 밀려왔다. 남편이 아플 때 자신은 다른 남자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니.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안정을 찾은 상태였다. 일시적인 경련이었고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은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제가 있을게요. 경민이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세요. 여기 가족만 있어야 해요. 하지만 제발. 경민은 할 수 없이 돌아섰다. 지연은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봤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 하지만 그 눈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 곁에서 밤을 새웠다. 손을 잡고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무엇이 미안한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내장, 편지. 그 일이 있고 나서 지연은 경민을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다. 복지센터 봉사도 그만뒀다.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지만 사실은 경민을 만날 용기가 없었다. 남편은 퇴원했지만 상태가 전보다 나빠졌다. 이제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다. 의사는 시간 문제라고 했다. 길어야 1년, 짧으면 몇 개월. 지연은 하루 종일 남편 곁을 지켰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해방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런 자신이 끔찍했다. 큰딸이 한국에 왔다. 아버지 상태를 보러 온 것이었다. 엄마, 이제 정말 요양병원에 모셔야 해요. 엄마도 같이 쓰러져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아빠가 엄마한테 뭐 그리 잘해줬다고. 딸의 말에 지연은 놀랐다. 무슨 소리야? 엄마 모르는 줄 알아요? 아빠가 바람 피운 거 10년 전에 간호사랑. 엄마도 알았잖아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래, 알고 있었다. 남편의 늦은 귀가, 카드 명세서의 수상한 내역들, 옷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 하지만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어. 엄마 인생은 뭐예요? 언제까지 희생만 하고 살 거예요? 딸이 돌아간 후 지연은 오래간만에 울었다. 서럽게 소리내어. 40년 결혼 생활이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경민이 보낸 것이었다. 지연 씨께. 펜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평온한 일상을 흔들어 놓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선생님을 만난 것도, 마음이 동한 것도, 이 나이에 다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복지센터에 나오지 않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 때문이라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선생님의 음악을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많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절 찾는다면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시립도서관 3층 음악자료실. 제가 자원봉사하는 곳입니다. 그날처럼 기타를 들고 있을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2023년 11월 15일 하경민 드림.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목요일이 왔다. 지연은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그 다음 주도. 하지만 매주 목요일이면 시계를 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이달러시. 그는 지금 그곳에 있을까? 계절이 바뀌고 겨울이 왔다. 남편의 상태는 더 나빠졌다.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의사는 위로수를 권했다. 뱃속에 구멍을 뚫어 직접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술이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지연은 생각했다. 이게 과연 남편을 위한 일일까?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일일까? 12월 어느 날 남편이 숨을 거뒀다.
새벽 4시 지연이 잠시 선잠이 든 사이였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죽음이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오랜 투병으로 문병객도 많지 않았다. 아들, 딸들이 와서 장례를 치렀다. 3일장이 끝나고 모두 돌아갔을 때 지연은 텅 빈 집에 혼자 남았다. 이상했다.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떠났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그저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5장 봄을 기다리며 남편이 떠난 지 한 달이 지났다. 49제도 끝났다. 지연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옷, 의료기구들, 약들 하나씩 버리거나 기부했다. 그러다 남편의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중풍으로 쓰러지기 전에 쓰던 것이었다. 펼쳐보니 일기가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15일 오늘도 지연이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 그녀가 피아노 치는 걸 들은 지 얼마나 됐을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은 건 아닐까? 2019년 7월 22일 오늘은 지연이 생일이다. 깜빡하고 있다가 아침에야 생각났다. 꽃이라도 사가려 했는데 늦게까지 환자를 봐야 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젠 무의미하다. 2019년 11월 3일 내가 했던 일들을 지연이가 알까? 아마 알 거다. 그런데도 곁에 있어주는 게 고맙고 미안하다. 다음 생에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다. 수첩을 덮으며 지연은 처음으로 남편을 위해 울었다. 서로에게 서툴렀던 두 사람. 사랑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상처 줬지만 사과하지 못했던 2월이 되었다. 어느 목요일 지연은 오래간만에 외출복을 차려입었다. 검은 상복을 벗고 베이지색 코트를 입었다. 목적지는 시립도서관이었다. 3층 음악 자료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창가 쪽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다. 경민이 있었다. 아이들에게 기타를 가르치고 있었다. 머리는 더 하얘졌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이렇게 잡고 천천히 아이들이 서툴게 기타를 켜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경민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경민의 눈이 크게 떨렸다. 하지만 수업 중이라 일어서지는 못했다. 지연은 조용히 뒤쪽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30분 후 수업이 끝났다. 아이들이 나가고 음악 자료실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 오셨네요. 경민이 먼저 말했다. 떨리는 목소리였다. 늦었죠? 아니에요. 전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많이 힘드셨죠? 이제 괜찮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오늘도 반주는 없나요? 지연이 물었다. 3개월 전 수련의 밤 경민이 했던 말이었다. 경민이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기타를 들었다. 뭘 불러드릴까요? 아무거나요. 당신이 부르고 싶은 거. 경민이 기타를 튕기기 시작했다. 봄날은 간다였다. 느리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공간을 채웠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지연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였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다. 노래가 끝났을 때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 있었다. 아직 겨울이었지만 어딘가에서 봄이 오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경민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다리지 마세요. 경민이 놀란 눈으로 지연을 봤다. 같이 가요. 기다리지 말고 같이. 두 사람은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조금요. 근처에 국밥집이 있는데. 좋아요. 소박한 점심이었다. 뜨끈한 국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경민의 손자 이야기, 지연의 앞으로의 계획, 봄에 가고 싶은 곳들. 아, 그리고 복지센터에 다시 나올 생각 없으세요? 글쎄요. 어르신들이 많이 기다려요. 특히 김할머니는 매주 물어보세요. 피아노 선생님 언제 오냐고. 정말요? 네. 저도 같이 음악하고 싶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았다. 음악도 인생도.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경민이 말했다.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목요일 2시요? 아니면 수요일은 어떠세요? 복지센터에서. 그럴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거리의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였다. 같은 길, 같은 건물들이었지만 뭔가 새로웠다.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피아노 뚜껑을 여는 것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깨끗이 닦고 건반을 눌러봤다. 조율이 필요했지만 소리는 여전히 맑았다. 오랜만에 연주했다. 쇼팽의 녹턴. 손가락은 뻣뻣했지만 멜로디는 기억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였다. 지연은 계속 피아노를 쳤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에필로그, 봄날의 선율. 1년 후 봄. 노인복지센터 강당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희망 음악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무대 위에는 피아노와 기타, 작은 합창단이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 복지센터의 자랑, 양지연 선생님과 하경민 선생님의 협연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과 경민이 무대에 올랐다. 두 사람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오늘은 봄을 맞아 희망의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인사했다. 피아노 앞에 앉으며 경민과 눈을 마주쳤다. 경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첫 곡은 봄날은 간다였다. 1년 전 도서관에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봄날은 가지만 또 다시 온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두 번째 곡은 경민이 편곡한 고향의 봄이었다. 기타와 피아노가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관객석의 어르신들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공연이 끝날 무렵 지연이 마이크를 잡았다. 마지막 곡을 부르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관객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작년 이맘때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을 보내고 혼자가 되었죠. 그때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경민이 따뜻한 눈길로 지연을 바라봤다.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잊고 있던 음악을 다시 만났고 소중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나이가 들었기에 더욱 소중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의 봄이 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 곡은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희망찬 멜로디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공연이 끝나고 지연과 경민은 나란히 무대를 내려왔다. 관객들의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복지센터를 나서며 경민이 물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실래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제가 요리 좀 하거든요. 집에 오시면. 지연이 놀란 눈으로 경민을 봤다. 경민이 당황하며 손을 저었다. 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밥을. 지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경민도 따라 웃었다. 좋아요, 가죠. 대신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핑거리었다. 바람에 꽃잎이 흩날렸다. 그날 밤 그는 유부녀의 집 앞에서 신발을 벗었다. 아니, 이제는 유부녀가 아니었다. 그저 양지연이라는 한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 곁에는 하경민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은 격정적이지 않았다. 불꽃처럼 타오르지도 않았다. 하지만 따뜻했다. 모닥불처럼 은은하게 오래도록 타올랐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는 단비였다. 마른 가지에도 새순이 돋아날 시간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봄은 시작되었다. 늦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봄이었다.